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이끄는 미묘하고도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공공연히 거론되지도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우리의 수입,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꿈의 크기까지 결정짓죠. 이 믿음은 재능 넘치는 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는 반면 겉보기에 평범한 이들은 놀랍게도 번영을 누리게 하죠. 아마 당신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생각이 매일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겁니다. 그건 내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뿌리부터 뒤바뀌게 될 테니까요. 번영이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그 숨통을 조여버리는 조용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의 부족도, 재능의 결핍도, 노력의 부재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뿌리 깊은 확신이죠. 이 감정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생각들로 발현됩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죄책감을 느끼고 커다란 꿈을 꾸다가도 금세 스스로를 다그치며 현실적이 되어야 해라고 속삭이죠. 다른 이의 번영을 목격할 때면 영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묘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치 그 성공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말이죠.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역시 수년 동안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았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스스로를 성장할 운명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을 뿐이죠.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는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 오로지 육체 노동과 반복적인 업무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장이나 주유소 등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했던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내면의 대화였죠. 저는 스스로에게 그게 제 인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부라고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결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나지막이 속삭이죠.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요. 번영을 누리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중요한 발걸음을 얼마나 자주 미뤄왔나요? 혹은 더 나쁘게는 만약 성공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면 어쩌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을 감정적인 갈등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돈은 가족 간의 불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죄책감 또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고통과 연결된 그 어떤 것이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번영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번성하는 것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감정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제 삶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났는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기회가 찾아왔을 때조차 저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따르지 않을 구실을 찾곤 했습니다. 마치 제 내면의 무언가가 네가 아는 것에만 머물러라, 눈에 띄지 마라,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지 마라 라고 속삭이는 듯했죠. 그리고 그 익숙한 곳은 비록 불편했을지언정 편안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종종 더 나은 가능성보다 익숙한 것을 택하곤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붙잡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뒤바꾸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외부적인 삶은 당신이 품고 있는 자아상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것이죠. 만약 스스로를 평범하고 한계가 있으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무심코 번영을 향한 모든 기회를 스스로 가로막게 될 겁니다. 결정을 미루고 적은 것에 안주하며 가장 짧고 안전한 길만을 택하게 될 겁니다. 이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 품은 이미지와 일치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전에 먼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결코 그런 순서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오고 그 다음에야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마음은 외부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정체성을 따르죠.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반복을 통해 견고하게 구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거의 다 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은 임금 인상을 거의 받을 뻔했고 계약 성사를 눈앞에 두었으며 삶의 변화를 코앞에 두었을 겁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바로 자격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딱 그만큼만 나아가며 그 이상은 결코 넘어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면의 감옥에서 그 누구도 저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혹독하게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한 삶은 저를 그저 하찮게 대할 것이었습니다. 그 자아상에 도전하기 시작하자마자 상황은 놀랍도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을 바꾸는 순간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 용인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십시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결코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껏 당신 스스로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허락했던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허락에 의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재정비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카오스가 아닙니다. 바로 명료함이죠. 그리고 명료함은 언제나 번영보다 앞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당신의 자아상이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 길들여진 모습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안정이 곧 안전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비록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작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을지라도 말입니다. 소방관으로 일할 때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제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동요와 불안이 휘몰아쳤습니다. 이것이 내 궁극적인 잠재력이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항상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자아상이 번영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아상은 마치 가정의 온도 조절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리 설정된 온도처럼 자신의 프로그램된 자아상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은 일을 미루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행동을 망설이고 온갖 변명을 지어냅니다. 이것은 결코 규율의 부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내면의 일관성이죠. 우리 마음은 그 정체성이 아무리 제한적일지라도 일단 확립된 정체성을 늘 보호하려 합니다. 인간 행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쳐 급여 인상이나 새로운 기회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재정 패턴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외부적인 변화가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가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고 성장하기 위한 외부의 허락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가능성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엄청난 힘을 쏟아붓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면의 정열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울렸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러한 종류의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이 메시지가 삶의 바로 이 중요한 기로에서 멈춰서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것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품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순간 세상은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들여다보는 내면의 거울에서 시작됩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벌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와 희망 그리고 시간을 서서히 갉아먹는 매일의 침식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나서도 피곤하게 깨어나고 열심히 일하지만 늘 옴짝달싹 못하는 기분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당신은 이 피로감이 당연한 것이고 이 좌절감은 그저 어른의 삶에 동반되는 일부라고 믿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될 수 있었던 모습과 불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데 치르는 값비싼 대가입니다. 저는 유능하고 지적이며 잠재력이 넘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시기에 훌륭한 결과물을 내기도 했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그들의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기회는 나타났다가 낭비되었으며 관계는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점차 위험한 서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뭘 해봐도 마찬가지야. 정서적 안녕과 재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재정 스트레스는 불안감, 불면증, 과민 반응, 그리고 삶의 목적 상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들의 뇌는 생존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장기적인 비전도, 창의적인 사고도, 확장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한한 반복만이 이어질 뿐이죠. 이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인들도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명성과 부, 그리고 인정을 얻었지만 견고한 내면 구조를 갖추지 못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정렬 부재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외부적인 결과에 보조를 맞추지 못할 때 붕괴는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 또한 제 삶이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을 때 이와 같은 위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 크게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속도를 늦춰 숨어버리거나 주목받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고 끊임없이 설득하려 할 겁니다. 이것은 필사적으로 생존하려 하는 오래된 패턴의 몸부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에 굴복한다면 정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겁니다. 여기 극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며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많은 세월을 앗아가고 이루지 못한 수많은 꿈들을 희생시키며 항상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고 온 것 같은 끊임없는 상실감을 안겨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삶은 기어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변화시키려 들 겁니다. 물론 고통은 효과적인 스승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번영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보다 낮은 삶을 살아가는 데 치러야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값비싼 대가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매일의 과정입니다. 제가 마침내 더 위대한 나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허락했을 때 저는 삶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삶에 저항하는 것을 멈춰야 했을 뿐이죠. 제가 처음 시작한 청소 사업은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똑똑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적은 수입을 벌 운명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죠. 일단 그 내면의 결정이 내려지자 저의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과감하게 협상에 임했고 훨씬 높은 기준을 세웠으며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였을 만한 제안들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적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높이면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작은 존재로 묶어두었던 사람들과 습관, 일상, 심지어 기회들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조율이자 재정비입니다. 행동과학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감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할 때 뇌가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매일매일 그 생각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당신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익숙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잘 사는 것, 잘 버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마땅히 받는다는 개념의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 강력하면서도 실용적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이 스스로를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 매일 글로 써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하며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이 기간이 끝날 무렵이면 당신은 단순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삶에 당신 자신을 내적으로 정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풍요로워지도록 허락할 때 삶은 기꺼이 협력합니다. 당신이 간청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당신의 재능이나 노력 혹은 운보다도 당신의 풍요를 더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있는데 거의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매일 머물고 있는 정신적 환경입니다. 저는 단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흡수하는 생각들, 당신이 받아들이는 대화들, 그리고 당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이미지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환경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당신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오직 한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의 한계, 시간의 한계, 가능성의 한계 말이죠.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건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똑같은 정신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극도로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스펀지처럼 패턴을 흡수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스템을 탓하며 풍요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믿는 환경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할지라도 정확히 그 대다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개개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입 패턴, 야망, 그리고 생활 방식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조건화입니다. 뇌는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소속감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불편함과 비판, 심지어 몇몇 사람들로부터의 침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명확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읽을지, 그리고 누구와 돈과 삶에 대해 이야기할지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더 커졌고 저의 결정은 더 확고해졌으며 평범함에 대한 저의 인내심은 단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세요. 매일 몇 시간 동안 공포와 결핍, 불안감을 부추기는 뉴스를 소비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대화가 청구서나 빚,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부터 적은 것만을 기대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정확히 그 기대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간직할 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세상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건화된 대로 세상을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정신적 환경을 바꾸고 다른 생각과 멘토, 롤모델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결과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공인들의 분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높은 정신적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올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해지세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가능한 한 부정적인 대화, 불평, 그리고 공포와 결핍,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콘텐츠를 피하세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고방식의 순환 속에 우리를 가두는 정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신 돈과 개인적 성장,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넓혀줄 아이디어. 책, 영상, 팟캐스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사례, 승리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세요. 여기서 핵심은 두려움과 의심을 풍요와 자신감, 확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풍요롭고 풍성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 즉 당신의 정신적 안락지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며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데 더욱 힘을 얻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을 새로운 주파수에서 작동하도록 재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재정비되기 시작하는지 살펴보세요.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물들은 당신이 기꺼이 맞설 도전으로 변모합니다. 돈과 삶, 그리고 당신 주변의 기회에 대한 당신의 시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변 세상이 당신 내면에 담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적 영역이 비옥해지면 기회들은 더욱 자주, 더욱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풍요는 외부에 가진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내적 환경이 제한적인 믿음과 두려움, 자기 파괴로 가득 찬 독성적인 상태를 멈추고 가능성과 자신감, 풍요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찬 비옥한 상태가 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새로운 정신적 환경을 가꾼다면 풍요는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도전에 임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변함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세요. 당신은 주변 세상을 즉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작동하는 정신적 영역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세계는 거의 노력 없이 스스로를 조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깊이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특정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이 풍요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말입니다.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도착하여 전체적인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 성장에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당신 안에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것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